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민수기와 제2성서의 에페소서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자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어서 에페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정하는 악령의 지지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장세훈 교우께서 먼저 하늘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향림교회 청년 장세은입니다. 네, 저희가 청년주의를 위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향림의 청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과연 어떤 것이 있나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어떤 특별한 것을 저희가 뽑아내지는 못했어요. 향림의 청년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청년일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특별한 것인 것 같아요. 평범했던 향린의 청년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된다는 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한 청년으로서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은 다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리고 다 별처럼 빛나는 각자의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 총총한 별빛들을 제가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의 마음을 전달할 수는 없을 테지만 최소한 여러분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제 마음속 이야기는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저는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고맙게도 어떤 아이가 커서 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했죠. 정말 학생에게 뛰어가서 두 손을 꼭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건. 아이의 삶에 제가 이상형이 된다는 거는 정말 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다고. 나도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네, 아직 순수한 아이죠.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이제 이렇게 소소한 삶을 사는 제 모습에 아이가 그렇게 이제 저희 삶이 아름다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고 즐거웠나 봐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그랬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처럼 어렸을 때는 20살이 되면은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0살이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20살은 매우 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20살이 돼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른의 반열에 들어선 것 같기는 한데 하라는 건 많은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 어른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또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생각보다 덜 컸더라고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어른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가치관을 정립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오랫동안 써왔던 일기장을 봤어요. 그게 다 20살이 넘고 나서 쓴 거니까 통념적으로는 어른이 된 후에 쓴 일기예요. 일기를 보면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삶이 힘들었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별 잡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지금 좀 이렇게 힘들어도 그걸 견뎌내면은 앞으로 더 큰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행복이 무슨 소용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때 사실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행복하다는 느낌 아세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네, 모두 대답을 다 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가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어떤 건 또 힘든데 또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냥 나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되었을까요?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난주에 사실 저녁 11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야근이랑 또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부 모임도 나가야 되고 가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피곤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집에서 12시간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재능을 인정해주는 직장이 있고 그래서 일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또 그냥 그 일을 어떻게든 처리해 나간 제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착실히 일하다 보면은 열흘 후에 월급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있고 저에게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아침에 굉장히 피곤했던 이유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되게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했던 것도 있고요. 사실 저 내일 저녁에도 11시까지 일하거든요. 11시에 퇴근할 것 같은데 뭐가 좋겠어요, 그게.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야근하는 제 자신도 매우 행복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정말 삶이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랑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삼시세끼 밥을 잘 먹으니까 나는 굶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지금은 힘들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으면 앞으로 더 큰 행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 글쎄요. 근데 그냥 지금 제가 힘든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밝은 미래가 눈에 보일까요? 하지만 지금 행복하면 앞으로 이제 어려운 게 있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행복한 제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행복은 순간적인 거라서 저축해놨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저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훨씬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같이 잘 놀아야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그 소중한 순간들은 그 순간 그때를 잘 즐길 때가 중요한 거 아마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이도 없고. 근데 제가 다른 남의 자식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순간순간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이 모습을 부모님들이 바쁘게 일하시느라 못 보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아이를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 마음이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고 저희 향린의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뭐 사실 저도 사는 게 팍팍할 때가 많고요. 어쩌면 부모님 세대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한 번도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은 없고, 그리고 뭐 달리기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달리기 할 때 돈 없어서 운동화 못 신어본 적 없고요. 무난하게 고등교육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청년들의 삶에 이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세대들께 매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물질적 여유를 이만큼 가지게 되는 대신에 마음의 여유는 굉장히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저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요,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면 그건 미래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미래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서 당당히 걸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사회는 당당히 걸어가기도 너무 무섭고 또 저희는 당당히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되니까요. 지금 삶이 팍팍한 청년들 모두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지 앞으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희생시키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삶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거거든요. 부모님 세대들께도 우리 청년 세대를 다독여 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누구의 삶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그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두고 어른들도 어른들이 삶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게요. 향린의 어른들께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년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향린의 청년들이 향린의 어른들에게 바라는 거는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실 예배 준비를 하면서 청년주일 한 번 지나면은 청년에 대해 예산도 또 생기고 또 청년들 이제 모임할 수 있는 방이 없다고 방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하늘대표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방이 생기고 예산이 지원되면 뭐예요?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과 관심, 기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이 향린 공동체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세요. 아직 세상 살아가기 많이 부치는 청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격려해주세요. 물론 저희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향린 공동체 청년들만의 특성요? 네, 향린의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향린의 어른들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는 저희만의 특성이 지금 생겼어요. 참, 행복해지는 법요? 간단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하려는 건 아니고요. 같이 눈을 감아주세요. 자, 눈을 감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별이 눈부시게 많은 시골에 와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하늘에 별이 보이세요? 저기 어렴풋하게 은하수도 보이네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데. 네, 하늘에 바라보시고 계세요. 어머, 저기 지금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자, 빨리 소원을 빌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별똥별을 보며 빈 소원,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네요. 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소원, 별똥별의 힘을 빌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별똥별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한 나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민족 통일을 소원으로 비셨다면 이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 자신이 나를 이제 행복의 길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민족 통일이 다가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취업을 비신 분 계세요? 취업을 비신 분 또한 그걸 위해 노력하는 내 자신이 나를 취업의 세계로 데려갈 거예요. 당장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더디가는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언젠가는 나에게 행복이 올 테니까요. 사랑받고 싶다고 비신 분 계세요? 먼저 사랑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이 오지 않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 그 소원을 향해 다가가 봅시다. 그러면 저희 모두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